자, 여러분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함력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씨가 더운데 다들 공부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쵸? 근데 뭐 이 더운 날씨에 실은 뭐 밖에서 이렇게 어디 다니는 것보다 이 에어컨 또 나오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밖에 나가지 마시고 또 이번에 이제 수능이 약 한 120일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그쵸? 그 기간 동안 조금만 참고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이네요. 그쵸? 그런데 지진파 나오면 우리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자, 뜨거운 플룸은 이제 지진파 속도 느리고요. 뜨느,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은 지진파 속도 빠르다. 차빠. 그쵸? 이것만 생각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파 속도 느리기 때문에 A 쪽이 뜨거운 플룸이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뜨거운 플룸 쪽이니까 발사형 경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 쪽이 차가운 플룸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렴형 경계가 되겠네요. 됐죠? 자, 기역 A 하부에는 뜨거운 플룸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B에서 새로운 판. 자,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뭐 발사형 경계 쪽이 맞겠다. 그쵸?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디귿 지진파의 속도는 자, 그래서 보시면 니은 지점과 기역 지점은 그냥 색깔 보면 됩니다. 니은 지점은 느리고 기역 지점이 빠릅니다. 그쵸? 그래서 니은 지점이 기역보다 느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지지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자, 공룡 멸종은 여기 가면 중생대 말이네요. 그쵸? 중생대 말이고,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신생대가 시작될 거고요. 자, 거시식물 출현 언제 했죠? 일단 고생대 안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이에 고생대랑 중생대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양치식물은 얘도 일단은 고생대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고생대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거는 일단은 성캄브리아 시대 중에서도 이제 원생 누대가 되겠다. 그쵸? 그것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기관의 방추충 멸종. 자, 방추충은 우리가 이제 고생대의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필 갑방 순서기 때문에 또 방추충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런데 고생대 끝나는 건 지금 벌써 C기간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C기간이 고생대랑 중생대 사이에 있다. 그래서 기획이 틀린 말입니다. 됐죠? A기간에 멸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B기간에 생성된 지층에서는 자, 그러면 B는 무조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고생대 안에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C기간의 판기와 분리. 자, 판기와 분리는 언제 시작됩니까? 고생대 말, 중생대 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대랑 중생대가 다 들어가는 C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난정압을 얘기하는데, 자, 난정압은 이 부정압면 밑에 이렇게 그 관이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보시면 여기 지금 관이밤이 지금 부정압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난정압이 나타난다가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단층 Q랑 Q'은 이제 P'보다 더 먼저 형성되었다. 보시면요. 자, Q랑 Q'은 이쪽에 지금 형성돼서 지금 A랑 B를 끊었는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P랑 P'은 보시면 어때요? A랑 A를 끄는 것보다 지금 뭘 보여요? C를 끄는 걸 보겠다. 그쵸? 네. 보시면 C를 끊었다. 그쵸? 근데 여기는 P랑 P'은 지금 C를 못 끊었잖아요. 그쵸? 이 B 위에서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P의 P'이 더 먼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지금 이 C가 그대로 안 끊기고 살아있기 때문에요. P'에서는. 그쵸? Q'은 C가 끊겼습니다. 됐죠? 자, 암석의 생성 순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A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E가 아니고, B가 먼저 쌓인 다음에 이제 E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면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C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F가 관입을 하고, 그 다음에 D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두 지점 A와 B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위치 변화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찾을 수 있겠는데요. 자, A가 우리 시간은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요. 시간 흐르는데 A가 동에서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 가네요. 일단 A는 서쪽으로 간다. B는요?
서에서 B는 동쪽, 그죠? B는 동쪽으로 가고. 자, 마찬가지로 A, B 둘 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에서 북으로 가네요. 아, 그러면 A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A는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쵸? A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서쪽. 맞죠? A는 북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되겠고요. 자, B는요. 동쪽인데 엄밀히 말하면 어떤 식으로 여기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가 북동쪽이 아니고 A는 북서쪽이고요. A와 B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판 경계를 기점으로 서로 발산하고 있네요. 점차 가까워지지 않았고요. 남북 방향의 평균 이동 속력은 누굴 보셔야 되죠? 이 지금 요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그쵸? 아, 그러면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를 보시면 A가 더 많이 이동했다. 그쵸? 아, 그래서 A가 이동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태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문제 맨날 자주 나옵니다. 그쵸? 보시면요. 단서가 딱 나와 있죠. 어떤 단서가 나와 있습니까? 지능, 모래, 자갈 얘기하네요. 아, 뭔가 크기가 다른 이런 애들이 다 있네요. 뭘까요? 점이측리입니다. 됐죠? 아, 점이측리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점이측리는 당연히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이측리는 수심이 얕은 곳이 아니고 주로 깊은 곳에서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게 태적물의 임자 크기가 클수록 더 먼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쵸?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에서의 수온과 연분 분포네요. 자, 이건 그래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등 수온선과 등 연분선이기 때문에 자, 연분 보시면 C는 32.5고요. 지금 B는 32 라인에 있네요. 그쵸? 연분은 B가 C보다 낮다가 맞는 거고요. 자, 밀도를 줄 때 우리가 수온과 연분 둘 다 있으면 밀도의 가장 우선 결정권은 수온에 있다고 했다. 그쵸? 그래서 수온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고를 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온이 같을 때 그때 염분에 비례한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보는 게 글씨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쵸? 자, 수온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 염분을 봐라. 이게 항상 팁입니다. 됐죠? 수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A는 수온이 약 17도쯤 되는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얘는 지금 똑같네요. 그쵸? B랑 A가 지금 같은 등수온선 가니까 이제 뭘 보면 됩니까? 염분을 보면 되겠다. 그쵸? 자, 염분은 A가 B보다 더 작네요. 그쵸? 그러면 B 쪽이 더 밀도가 크겠네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수온을 먼저 보고 수온이 똑같을 때 염분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수온만 고려할 때, 자, 용존산소량은 어떻다고 했죠? 제가 수온에 반비례한다 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생각하면 쉽다 했죠? 사이다요. 사이다 어떻습니까? 차가울 때 사이다에 용존 기체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수온은 C가 더 높기 때문에 C가 가장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 8월에 이제 북대서양에서 이제 표층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의 분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점은 엄밀히 말하면 표층 수온이 같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표층 수온이 같은 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니까 얘는 마치 뭡니까? 등수온선이었어요. 그쵸? 자, 우리가 표충 수온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거는 위도입니다. 그럼 보시면 A랑 B가 지금 위도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위도가 동일하면 뭘 따져야 됩니까? 난류와 한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A가 난류고 B가 한류이기 때문에 표충 수온은 B가 A보다 더 낮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의 표충해류는 편사풍. 자, 편사풍은 30에서 60도 구간이니까 이 표충해류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가 바로 편서풍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A의 표충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니까 고위도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대서양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맨날 나오는 그 이제 그림입니다. 자, 얘를 나타낸 것이고 표층순환, 심층순환인데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B가 바로 심층소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쪽 안에 들어가고 있죠. 그쵸? 여기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 A가 바로 표충수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동 속도는 당연히 표충수가 더 빠르죠. 맞는 말이고요. 자, 기역에서 형성되는 수계는 좀 어때요? 지금 여기 그린란드 군방이네요. 그쵸? 그린란드니까 뭐예요? 아, 얘가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여기는 지금 남극 외대를 주변이네요. 그죠? 얘는 바로 외델해 주변이니까 여기가 바로 남극 저층수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서양 적도 부근에서 용승하는 게 아니다. 그쵸? 지금 밑에 이렇게 쭉 이동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밀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건도 안 주고 바로 물어봤지만 제가 한 가지 외우고 있어야 중요한 게 있다 했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그냥 적어 드릴게요. 북심, 즉 북대서양 심층수가 무조건 우리 이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북심,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세 가지 중에 북심이 무조건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다. 얘가 수온, 염분 1등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어때요? 수온이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밀도가 어떨까요? 더 낮겠다. 그쵸? 그래서 니은 쪽이 밀도가 제일 크긴 합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형성되는 수계가 밀도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이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나타낸 거고요. 방사능 원소 X와의 붕괴 곡선이네요. 자, 이 곡선 주면 빠르게 50%를 찾으시면 됩니다. X 50% 여기 있네요. Y 50% 여기 있네요. 그쵸? 아,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X 반감기 적으세요. X 반감기 2억 년이고요. Y 반감기는 1억 년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조건 볼까요? 자, 여기 재밌는 조건이 있다. 그쵸? 현재 P와 Q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같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이 석회암, 여기 있는 얘한테서는 삼엽충 화석.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현재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같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감기 횟수가 지금 동일하다는 거죠. 일단 뭐 시간적인 차이는 나겠지만 반감기 횟수는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에 맞춰야 됩니까? 삼엽충 화석이 산출된단 말은 여기 어떤 거예요? 고생대라는 거잖아요. 그쵸? 즉 고생대는 2억 5천만 년부터 5억 2천까지 이 사이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이전이 돼야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P랑 Q가 다 잘렸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이 방사능원소 함량에 같게끔 맞춰주려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지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 지날 때 Y 1억이잖아요. 그럼 X는 2억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다라 탈락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씩 지났다 칩시다. 2억하고 4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2억이 되면 지금 여기서 고생대가 벌써 안 되잖아요. 이것도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 지났다 쳐볼까요? 그럼 3억에다가 6억. 얘는 가능하겠네요. 왜요? 얘는 지금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3억보다 더 이후에 지금 석회암이 잡혔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역. 이 지역에서는 정단층이 나타난다. 자, 정단층 보시면요. 이렇게 끊었을 때 위에 바라보는 게 상반이네요. 그렇죠? 보시면 지금 이 하반 쪽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즉 상반이 내려갔기 때문에 정단층이 맞는 말이고요. 자,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자, 그러면요. P랑 Q 중에 지금 보시면 누가 지금 끊어졌습니까? Q가 끊어졌죠. 그러면 Q가 더 오래된 거잖아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이쪽이 X가 되겠고 이쪽이 Y가 되는 겁니다. 좋죠? 그러면 P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X가 아니고 Y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나면 자, 그럼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나면 현재 지금 Y의 자원수 양분의 Y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 현재 Y는 지금 반감기 3번 지났잖아요. 현재 그러면 Y의 자원소 양이 지금 3번 지났으니까 총 7이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줄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지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16분의 1이 돼가지고 얘가 실은 15가 되고요. Y의 양은 1이 됩니다. 7보다는 무조건 크겠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9번 문제 한번 침착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지계 A와 B의 이 현재 위치와 이제 시기별 이제 고지적이 극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시기별 고지적이 극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지금 이 북극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추정한 이제 지리산 북극이란 말은 여기가 지금 우리 현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20ma S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까지의 이 거리가 곧 위도인 겁니다. 이까지 차이 드는 거리,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80mA일 때 지게 A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거리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즉 북극에서 60도만큼 위도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여기 이만큼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A가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B는 여기 30도 가고 여기 지금 60도 못 갔으니까요. 그래서 A가 60도만큼 더 멀리 90도에서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A가 더 저위도에 위치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A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 자,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위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클수록 위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거리를 보면 됩니다. 이건 지금 계속 거리를 보는 문제였어요. 자, 60mA일 때 거리는 이만큼인데 20mA일 때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누가 더 깁니까? 20mA일 때가 더 길죠? 그쵸? 그러면 20mA일 때가 북극에서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절대값이 20mA일 때가 더 적습니다. 즉 60mA일 때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고요. 자, B의 평균적 속도는 어떻습니까? 자, B는요. 보시면 60에서 40까지는 이만큼 이동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60까지는 이만큼 이동한 셈입니다. 그쵸? 당연히 60에서 40이 더 느리겠다. 그쵸?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유형은 좀 잘 익혀서 계속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이제 북반구 A 지역 주변에 위치한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어느 전선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전선이 당연히 뭘까요? 온난 전선과 또는 한랭 전선 중 하나면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지금 기온에 대해 나타났단 말은 여러분들 온난이 통과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한랭이 통과하면 기온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통과 전후의 기온 변화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 21도 애가 8일 돼버렸네요. 기온이 하강했네요. 그렇단 말은 뭘까요? 여기는요, 바로 한랭 전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 바로 틀렸고요. 자, A에 상공하는 전선면, 자, 그러면 A 지역을 통과하기 전인데, 보시면요, 북반구니까 한랭 그려주시고, 지워지네요. 네, 온난 그리면요, 이 A 지역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야지 이제 이 한랭 전선이, 이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통과하기 전에 이 가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선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즉 통과하기 전에는 전선면이 A의 상공에는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간의 A의 풍향은 시계 방향차, 이 전선을 지날 때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 했다. 그쵸? 왜요? 북반구니까요. 보시면 여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이 방향 되는 거 어때요? 지금 남동풍에서 맞죠? 남동풍에서 남서풍 되고 남서풍에서 북서풍 되는 거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전선을 통과하면 이제 시계 방향이다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그림은 외계행성 ABC가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와 중심별의 표면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근데 이 중심별에서 항상 받아야 되는 조건이 뭘까요? 바로 주계열성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계열성이라 생각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주계열성이 되게 되면 이 광도 계산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뭐죠? 그냥 광도는 바로 온도에 그냥 비례합니다. 그쵸? 그러면 A의 표면 온도는 지금 C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냥 광도 더 큰 겁니다. 됐죠? 자, 생명 가능지대 폭은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광도가 클수록 폭도 넓어지고 더 멀리 생긴다 했다. 그쵸? A의 중심별이 당연히 더 넓고 멀리 생겼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의 질량차 보시면요. 실은 이거 S 조건 좋습니다. 지금 벌써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프 낚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왼쪽 꼭 오른쪽이 큰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왼쪽이 큰 겁니다. 즉 C랑 지금 B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C가 더 큰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많다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에서 혹시나 뭐 반대로 봤을까봐 여러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갖고 놀았던 이런 문제였는데 낚이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쵸?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이제 이 급팽창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네요. 그쵸?
자, 가의 기역시기,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인데, 자, 그러면요. 이 기역시기는 우주가 급팽창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 크기가 아직 지평선보다 작았는데, 우리가 이 급팽창 이론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우주의 크기가 되겠고요. 우주의 크기고, 지금 아직 넘지 못했죠. 그죠? 우주의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가 지평선이 맞는 말이고요. 니은 시기는 우주는 이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이게 바로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자, 우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주의 온도는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더 높다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태풍 이동 경로네요. 그쵸? 태풍에서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 태풍이 이렇게 상륙하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태풍은 여러분들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바로 기압이 되겠고요. B가 바로 풍속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A는 기역은 최대 풍속이 아니고요. 기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태풍의 세력은 9일 15시가 11, 15시보다. 자, 보시면요. 9일 15시랑 11, 15시 그냥 기압만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 기압 보시면 11, 15시가 당연히 기압이 더 크겠죠. 그러면 당연히 9일 15시가 더 센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P지역은 위험반원. 자,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반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그림은 지주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 세차운동 그 경사각 변화와 그 다음에 뭡니까? 자전축 경사각 변화, 그 다음에 세차운동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북반구가 여름일 때 공정 궤도상 위치 변화. 자, 이 여름일 때 변화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여러분 그림 그리면 바로 이해 가는데, 이게 북반구가 세차운동에 따라 원래 이렇게 바라보는 애가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힐 때가 여름일 때가 보시면 태양이 여기 있다 치잖아요. 태양이 여기다 치면 이때는 지금 여기가 여름이고 이때는 여기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세차운동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차운동 주기가 그럼 뭡니까? 바로 밑에 얘가 바로 세차운동 주기가 되겠고요. 얘가 바로 경사각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세차운동이 다시 돌아온 게 바로 한 주기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한 주기인데 지금 자전축 경사각은 이게 다시 돌아올라면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가 더 깁니까? 세차운동 주기가 더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니은. 우리나라의 기온 연교차. 그럼 우리나라 연교차를 보려고 하는데, 자, 여름일 때 근일점이면 당연히 더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 니은일 때를 보시면요. 니은일 때가 근일점. 즉, 여름일 때 더 따뜻한 여름이네요. 여름이 더 따뜻한 말은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진단 말이겠다. 그쵸? 그래서 니은일 때가 기역보다 더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디귿.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기역이 때문에 없다. 자, 그럼 현재랑 기역 보시면요. 이 세차운동에 따른 건 똑같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세차운동이 아니고 이제 자전축 경사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자전축 경사각이 기역하고 현재 중에 누가 큽니까? 경사각이 기역보다 현재가 큰데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고 했죠? 경사각은 어떻습니까? 클수록 연교차가 크다.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현재가 경사각이 크단 말은 현재 연교차 크단 말이죠. 그러면 여름이 더 더운 여름입니다. 그쵸? 더 기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기역일 때보다 높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은 별 ABC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쵸? ABC는 각각 거성, 주기활성, 백색해성 하나씩 배치하면 되겠네요. 자, 별 A는 태양과 표면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태양보다 더 크네요. A는 그럼 뭐예요? 표면도 같은데 반지름 더 커. A가 바로 거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별 B는 A와 광도가 같고 표면도는 더 A의 2배라고 하네요. 그쵸? 그런데 A와 광도가 같은데 이제 어때요? 표면도가 A의 2배가 된다는 말은 표면도가 더 높지만 광도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B가 뭘까요? B가 주기활성이 되겠다. 그쵸? 그럼 나머지 C가 자동으로 백색외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면 C가 지금 어때요? 지금 광도가 아주 지금 작잖아요. 그쵸? 왜일까요? 백색외성이 아주 이제 밀도가 크잖아요. 이렇게 엄청 반지름이 작기 때문인 겁니다. 됐죠? 자, 이거 판단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역 광도계급이 5인 거는 A가 아니죠. 5는 지금 주기활성이니까 A가 아니고 B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광도는 B가 태양의 100배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계산할 때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태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태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아주 쉬운 정보로 둘 겁니다. 태양을 1로 둘게요. 뭘 1로 둘까요? 바로 온도도 1로 두고요. 태양의 반지름도 1로 둘게요. 그러면 태양의 광도는 자동으로 몇이 될까요? 태양의 광도가 자동으로 1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광도를 1로 설정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먼저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A는요, 우리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태양을 주면요. 왜냐면 지금 태양하고 다 비교했기 때문이죠. 자, A는 태양과 표면 온도가 똑같대요. 근데 반지름이 태양의 10배네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나오죠. LA, 즉 A의 광도는 몇이 될까요?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이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이 반지름을 그대로 제곱만 하면 되니까 LA는 10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B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더 볼까요? 자, B는 온도가 몇이 되죠? 자, B는 표면도 A의 2배네요.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지금 몰라요. 그럼 반지름 모르면 우리가 반지름 모르지만 광도가 같다 하네요. 그러면 LB도 몇이 됩니까? 100이 되는 거다. 그쵸? 자, 근데 LB가 100이 되는데 이 100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표면 온도를 곱해야 되겠죠. 그쵸? 표면 온도를 몇 배? 4배, 4제곱. 그죠? 2의 4승 곱하기 RB, R 반지름을 둘게요. RB의 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아,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 구할 수 있죠. RB 반지름이 몇이 되죠? 그대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16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아니면 제곱이죠. 반지름 제곱이 4분의 25고, 그래서 RB 값은, 즉, RB 값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5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C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C는 표면 온도가 B와 똑같대요. 똑같이 2로 둬야 되는데 광도가 B의 0.0001배래요. 그러면 LC는요, 여기에 10,0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LC는 10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이 100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2의 4승에다가 표면도 똑같으니까요. RC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똑같이 RC를 구해보겠습니다. RC는 어떻게 될까요? 160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럼 RC는 실질상 RC의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RC의 제곱이죠. 그래서 40분의 1이 RC가 이렇게 지금 바로 하면 좀 그렇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지금 구해버립시다. RC는 4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아,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40분의 1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니은. 광도는 B가 태양의 100배이다. 자, LB는 100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C가 B의 0.01배다. 자, 어때요? 그러면요. B의 0.01배, 즉 2분의 5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몇이 됩니까? 바로 40분의 1이 되죠?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0.01배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침착하게 계산을 하나씩 따라가 주면 되는데 태양을 이렇게 1로 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이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자, 제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어떻게 생각을 했죠? 이 용승이 많이 생길수록 이렇게 많이 위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얕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라니냐고요? 엘니뇨일수록 용승이 많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엘니뇨가 조금 더 깊게 되겠습니다. 그쵸?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얕고 여기가 깊습니다. 그쵸? 아, 그래서 가가 라니냐가 되고요. 나가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됐죠? 간을 나뉘는 식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당연히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가가 더 강하겠죠. 틀렸고요.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 편차. 자, 라니냐 때는 어떻습니까? 이 무역풍에 의해서 동태평양에 있는 이 해수를 다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가 당연히 낮아지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가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 가가 더 낮고, 그럼 나는요, 평년보다 지금 엘니뇨 올 때는 지금 더 많이 못 민단 말이에요. 즉, 이 광측값이 원래 평년값보다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 때, 즉 엘니뇨일 때가 플러스 값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8번 문제 여러분들 되게 낯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 자주 나온 문제니까 너무 쫄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높더라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심별과 행성이 이제 뭐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자, 재밌는 게 보시면요. 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서 60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시선 방향 나란하면 원래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쵸? 시선 방향 나란할 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공전 속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지만 이 공전 속도가 실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실제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 지금 같은 얘를 지금 기울면요. 이렇게 지금 기울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 나타낼 게 어때요? 이만큼에다가 이 코사인 값을 곱해준 이 정사각 내리는 이 느낌이죠. 그죠? 이만큼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즉 엄밀히 말하면 2분의 1 줄어들어요. 그쵸?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 좀 되게 쉽습니다. 그죠? 한번 일단은 제가 이거 한번 혹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멈춰보시고 한번 다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원래 이 면이 있었지만 이 면보다 당연히 더 적은 면으로 해당될 수밖에 없다. 즉 그래서 이 코사인 마치 정사각 내듯이 코사인 60도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관측 파장이 지금 뭐가 나타나요?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그쵸? 파장이 더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그렇죠? 기획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의 공전 속도. 자, 봐봐요. 이게 지금 그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구하려면 원래 우리 이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이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는 이 시선 속도의 최대값을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선 속도의 최대값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러면 시선 속도 최대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최대값이 아니죠. 일단 시선도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최대값을 지금 모르니까요.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시선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최대값으로 환산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선속도 구해봅시다. 몇이 될까요? 이 구하는 공식이 이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 이거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600분의 맞죠? 변화량이 0.015예요. 그쵸?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을 줬으니까요. 3 곱하기 10의 5승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시선속도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약분하시면 200이 남고 날라가고 3이 남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또 약분되네요. 10의 2승하고 곱하기 5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1.5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값, 즉 7.5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시선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원래 이 궤도면보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궤도면이 60도가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왜 동그라미 안 그려지죠? 그렇죠. 이 궤도면이 지금 60도가 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만큼 간 게 실은 이만큼 간 건데 적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얘는 실제로 이만큼 적용이 안 되고 요 60도만큼 이렇게 내려가서 이만큼만 지금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한 부분만요. 그쵸? 그래서 실은 몇만큼 줄어든 겁니까? 이게 코사인 60도를 곱해줘야 되니까 실은 2분의 1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최대 우리 공전 속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2배를 해준 값이 이 공전 속도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 시선속도 변화가 2분의 1 줄어든 게 7.5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공전 속도는 그대로 2를 곱해줘서 15km/s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고요. 자, 디귿. 행성이 C에서 D로 공전. 자, 그럼 C는요, 지금 어때요? C는 지금 행성이, 즉, 그 중심별이 가장 지금 가까워져 오는, 지금 C는 여기 상황이다. 그쵸? 그런데 이 C에서 D로 가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별이 가장 지금, 파장이 가장 지금 낮을 때고, 다시 D로 가면 다시 6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9번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주결성 A와 B의 진화 경로의 일부 나타낸 겁니다. 그쵸? 자, 주결성 A랑 B가 있는데 A'와 B'으로 진화하는 거네요. 그쵸? 자, 주결성이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결성의 수명과 관련이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주결성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광도가 클수록 어때요? 광도가 클수록 제가 수명이 짧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수명이 짧은 A랑 A' 쪽이 진화도 되게 빨리 하겠다. 그쵸? 그래서 B에서 B' 걸리는 시간이 더 길겠습니다. 됐죠? 자, 이유는 A랑 A' 광도값의 차는, 자, 보시면요. A' 광도는 대충 약 10의 5승쯤 된다 치고 A는 10의 한 4승쯤 된다 칠게요. 자, 그럼 요거는 약 차이가 한 10만에서 만을 뺀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요. 10의 한 2승쯤 되고
그 다음 요건 뭐 대충 1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100에서 1 뺀 거랑 10만에서 10,000 뺀 거랑 누가 더 차이가 큽니까? 광도의 배수가 아니고 광도의 정확한 크기 비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A에서 A'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이 표면 온도분의 A의 표면 온도분의 A', B의 표면 온도분의 B'은 자, 이렇게 분수를 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A의 표면 온도 봅시다. 너무 쉽잖아요. A의 표면 온도가 더 높고요. B의 표면 온도가 더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모가 크고 분모가 작습니다. 아,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은하 A, B에서 우리 은하와 은하 C를 각각 관측하였을 때 기준 파장이 400나노미터인 흡선의 관측 결과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이거는 우리 은하의 그 위치를 A, B, C를 포함해가지고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그려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국어예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B랑 C는 동일한 시선 방향.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시선 방향은 180도를 이룬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됐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되는데, 자, 봐봐요. 그러면 저는 이거 엄청 그냥 크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를 이렇게 둘게요. 자, 우리 은하다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럼 이 우리 은하에서 어떻습니까? B랑 C는 동일한 방향. 그러면 이 B랑 C 이렇게 둘게요. B 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C 이렇게 그냥 동일한 방향 둘게요. 그 다음에 A랑 B는 우리 은하에서 시선 방향이 서로 180도란 말은 B랑 A는 서로 반대 방향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이런 식으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배치할 때 뭐가 조금 중요한 거였냐면요. 이 C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걸 가지고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은 뭐가 있어요? 우리 은하랑 은하 B의 거리가 지금 418 지금 나노미터 차이 나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파장 변화량이 결국에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쵸? V는 HR을 생각하면요. 결국에 다 돌고 돈단 말이에요. V는 HR에다가 V는 이제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파장 변화량이 곧 거리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8만큼 변한 거니까 얘를 3으로 두고요. 얘를 그냥 2로 둘게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6의 배수로 두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은하랑 은하 B는 몇 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3만큼 떨어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은하 C랑 은하 A는 지금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2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상황이? 아, 말이 안 된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 지금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세로 그리면 됩니다. 자, 세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그러면요. 이 B랑 C만 위치를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C, B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은하랑 은하 B는 몇 만큼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요. 우리 은하랑 은하 B는 3만큼 거리 차이 나는 게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랑 C는 몇 만큼? 2만큼 차이 난다. 이거는 지금 전혀 오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여기 거리 차이가 물론 길이랑 지금 제 숫자랑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1 차이 나고 여기도 전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쵸? 여기가 2만큼 차이 나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문제 조건 다 나온 겁니다. 자, 기억. 우리나라에서 B까지 거리는 180메가파섹보다 길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거리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거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R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후트 속도부터 먼저 구하면 되겠죠. 400분의 우리 은하랑 지금 B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B까지는 사실상 지금 3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 나오긴 했죠. 18, 그 다음에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한 값이 몇이 되는 겁니까? 얘가 V예요. 됐죠? 여기다가 얘는 H 허브상수 70에다가 그 다음에 거리 R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R을 구할 수 있죠? 나누고 떨어지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하고 9가 되네요. 그쵸? 생각보다 조금 조건이 좀 복잡해 보긴 하지만 하나씩 해볼게요. 또 날라가면 10의 2승, 그 다음에 곱하기 5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또 10의 2승짜리 하나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9, 3, 27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5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7R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70 곱하기 5가 7R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침착하게 괜찮습니다. 7, 5, 35, 2, 5, 10 해가지고 1350이 7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R 구해볼까요? R은요. 1357을 나누면 되니까
자, 7일은 7에서 나오면 650 남잖아요. 그럼 7, 8, 56. 일단 7, 8, 56 했을 때 벌써 넘죠? 7, 9, 63 됩니다. 실은 190보다 좀 넘거든요. 아, 그래서 180 메가파섹보다는 더 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한 C의 호투 속도. 자, 그러면요. A에서 관측한 C의 호투 속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A에서 관측한 C의 호투 속도는 지금 이만큼 거리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V를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400분의 12였던 거다. 그쵸? 1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서 바로 떨어지고요. 그쵸? 이렇게 얘는 생각보다 계산이 쉽네요. 그쵸? 아, 바로 나왔죠. 9,000 바로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 계산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더하기 6은 니은이다. 보시면요. 이 기역, 우리 은하랑 은하 A 거리 차이 몇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은하랑 은하 A 거리 차이는 지금 1입니다. 그러면 우리 1당 6으로 했으니까 얘가 기역이 40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하 C랑 B 차이는요. 지금 몇 나요? 이만큼 납니다. 그쵸? 아, 그럼 얘는 412가 되겠다. 그쵸? 그대로 넣어봅시다. 406 더하기 6은 410이다. 아이고, 뭐 수학 문제입니다. 그쵸? 뭐 수학도 아니고 뭐 그냥 덧셈 뺄셈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 그림 그리는 문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좀 부족한 것들을 잘 학습하셔서 다음 또 구모를 잘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구모에서 만나요. 안녕.